네, 안녕하세요. 작년도 나바 버뮤다 모델 톨 체급 1위 수상한 개경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때 제가 나바를 3년 만에 이제 다시 나가는 거여가지고 체급 1위만 하자. 나바 GP 체급전이 그때 이제 26명인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좀 열심히 잘 준비하고 뭐 운도 좋았고 해서 다행히 1위를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참가자 선수분들도 많고 관람객들도 이제 뭐 대회장이 꽉 차서 못 들어갈 정도로 진짜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회를 저는 이제 참가를 한 선수 입장이었지만 되게 엄청 축제 같은 분위기, 더 이제 기억에 남고 이제 재밌게 즐겼었던 대회인 것 같아요. 피지크를 선택한 이유는 처음에는 이제 클래식 보디빌딩이랑 피지크랑 이제 같이 대회를 중복으로 나갔었어요. 클래식 보디빌딩도 성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대에서 이제 제가 피지크 선수로 있는 모습이 조금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피지크에만 조금 몰두하고 있는 편입니다. 힘든 순간은 매 대회 한 달 전, 뭐 3주 전 그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몸이 거의 다 다이어트가 된 상태이다 보니까 심적으로나 많이 힘든데, 결국에는 또 대회를 뛰고 나면은 그 대회 뛴 만족감이 그 힘듦을 또 잊게 해주고 계속 반복해서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또 하고 그만해야지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된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대회를 뛰고 나니까 제가 이제 등 부분이 조금 많이 약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고, 발전된 모습으로 나가려고 이제 올해 상반기는 건너뛰고 이제 9월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운동할 때 있어서 대회를 나가는 이유 중에도 하나지만 그냥 계속 잊혀지지 않는 선수, 좀 기억이 남고 싶어요. 그러려면 일단은 뭐 부상도 없어야 될 것이고 몸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이고, 조금 이제 길게 매년 한 번이라도 대회는 계속 나가면서 좀 잊혀지지 않는 선수로 좀 남고 싶습니다.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조금 더 이제 내 몸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그런 약점 부위를 조금 채우고 나서 자신이 있을 때 그때 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한창 이제 대회 시즌이 앞두고 있는데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게 내가 지금 이제 잘하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시작된 거는 일단 확신을 갖고 끝까지 이제 밀어붙이는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드 레터럴 머신 진행을 해서 측면 삼각근에 좀 피로도를 많이 준 상태에서 덤벨 프레스를 함으로써 전면보다는 측면에 조금 더 자극을 유도하게끔 운동을 진행을 했고요. 머신 숄더 프레스, 그 다음에 스쿼트 머신을 이용한 전면 삼각근 운동 진행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후면 삼각근 운동, 리버스 케이블 플라이 진행했습니다. 이제 머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장점이 명확히 있죠. 덤벨로 하다 보면은 이 구간마다 저항값이 다르니까 조금 자극을 위에선 더 많이 받고 밑에서 좀 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저항값이 일정하다 보니까 계속 동일한 저항을 줄 수 있어서 덤벨보다는 궤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갈 때나 올 때나 일정한 저항을 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반대로 궤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머신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맨손으로 조금 내가 측면에 힘이 들어가는 지점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측면 삼각근이 하늘을 보고 있는지 확인을 한 뒤에 그 다음에 그대로 손잡이를 잡고, 손잡이를 든다는 느낌보다는 내 팔꿈치가 손을 끌고 간다는 느낌으로, 반대로 내릴 때는 손이 팔꿈치에 끌려간다는 느낌으로 계속 일정한 저항을 느끼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숄더 패킹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 하시는 분들 자체는 팔꿈치를 들 때 무조건 딸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잡아주는 생각을 하고 드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나중에 조금 내가 컨트롤이 좀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딸려가게끔 굳이 숄더 패킹에 신경 쓰지 않고서 자연스러운 동작이 나오게끔 좀 풀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덤벨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삼각근의 매스를 위한 운동인데, 제일 중요하게 이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덤벨을 쥐었으면은 우리가 엄지 검지 사이에 이제 요골이 받쳐주고 있죠.
그 무게를 팔꿈치로 받고 팔을 핀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팔꿈치로 그 무게를 민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 방향이 수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의해야 될 점은 말 그대로 팔꿈치가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게. 근데 내가 만약에 맨손으로도 위아래로 이렇게 내렸는데 너무 이렇게 사선으로 간다. 그렇게 이제 가동 범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여줘서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시는 걸 저는 추천해드리죠. 매스를 위한 운동이다 보니까 중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한 60-70% 정도 중량으로 뭐 한 15회 미만 할 수 있는 중량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속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모든 운동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일정한 리듬, 똑같은 가동 범위, 일정한 리듬으로 계속 해주는 거를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자극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 없는 상태에서 먼저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다른 협력근들의 좀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측면 삼각근이라든지 아니면 팔꿈치를 앞에 했을 때 전면 삼각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극을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등받이 없이 하는 걸 연습을 추천을 드립니다.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전면보다는 살짝 팔꿈치가 뒤로 가게 해서 측면에 좀 자극이 가게 유도를 했고, 이제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미는 동작에 있어서 팔꿈치가 살짝 앞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조금 전면을 조금 더 자극을 주려는 의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숄더 프레스 머신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말 그대로 머신이다 보니까 궤적이 정해져 있어요. 덤벨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직 저항을 의도를 하면서 진행을 했지만 머신 같은 경우에는 수직이라기보다도 올릴 때는 살짝 앞으로 가고 내릴 때는 살짝 뒤로 빠지게 많이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의도적으로 팔꿈치를 앞으로 이렇게 뺀 상태에서 민다기보다도 내려갈 때는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고 반대로 밀 때는 앞으로 내밀면서 미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어깨 전면에 조금 강하게 자극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무게를 지금 내가 일정하게 계속 받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밀었을 때는 팔꿈치가 뒤로 빠져 있고 내렸을 때는 팔꿈치가 앞으로 나와 있고 이런 식이 되면은 어깨에 이제 다른 근육들의 개입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항상 내가 지금 이 무게를 받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걸 이제 팔꿈치로 밀어주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피지크 종목을 뛰다 보니까 전면 어깨 라인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고자 제가 좀 찾은 운동 방법,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어깨 전면 밀어주는 과정에서 정거근도 같이 늘려준다는 생각으로 같이 그냥 팔꿈치 위에 손을 얹혀놓고 그대로 미신다는 느낌으로. 아무래도 팔꿈치가 많이 안쪽으로 모여있는 상태에서 드는 동작이기 때문에 전면 삼각근에 좀 강한 수축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무게를 내가 양손으로 받고 있으면은 팔을 앞으로 핀다라는 생각보다는 위로 든다, 살짝 이제 어퍼컷 친다는 느낌으로 어깨는 견갑골은 눌러 놓은 상태에서 같이 정거근 자극까지 느끼면서 위로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전면 삼각근 컨트롤이 조금 가능하다, 수월하다 하시는 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후면 삼각근 운동을 어깨 운동하는 날에도 진행을 하고 등 운동할 때도 이제 후면 삼각근 운동을 같이 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좀 중요한 부위라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각도로 좀 자주 진행을 해주는 편입니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은 최대한 견갑의 움직임을 조금 제한한 상태에서 이제 상완골만 움직일 수 있게. 가끔 보시면은 이 감각이 없으셔가지고 견갑이 계속 이렇게 움직여서 등 운동이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느낌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견갑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서 일단은 먼저 후면 삼각근의 그 자극을 조금 느끼신 상태에서 조금 이게 수월해지시면 이제 견갑을 앞으로 밀어 놓은 상태에서 움직임 없이 상완골만 그대로 움직일 수 있게. 이게 하실 때 이제 팔을 이렇게 핀다는 느낌보다도 그냥 팔꿈치로 손을 끌고 오는 거죠. 내 뒤로 가져온다는 느낌보다는 양옆으로 벌린다는 느낌으로. 후면 삼각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작은 근육이고 힘이 약한 근육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최대한 좀 가볍게 뭐 30회가 넘어도 괜찮으니까 좀 진행을 많이 해줘서 먼저 감각을 좀 익히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케이블을 뒤로 끌고 온다라는 느낌보다도 밴드를 잡고 좌우로 벌린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원하는 부위에 자극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깨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부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좀 정확한 자세를 먼저 익히는 거를 우선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슴 등 어깨 하체 이런 식으로 뭐 4일에 한 번 넣는다기보다도 뭐 가슴 운동하는 날에도 어깨 연습해주고 등 운동하는 날에도 어깨 연습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피로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은 매일매일 연습을 하셔서 좀 정확한 자세를 익힌 뒤에 그 다음에 조금 분할을 나눠서 운동하시면은 어깨 이제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대회 나갈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개근짐닷컴 통해서 뭐 대회 일정이라든지 대회 나가고 그런 사진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채널에 이제 제가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운동하시는 분들 부상이 없어야지 운동을 계속 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몸이 계속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부상 조심하시고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깨 운동 워크아웃 진행한 개경원이었습니다.